안녕하세요, 리피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박싱 컨텐츠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소개할 신발은 나이키 에어줌 TR1입니다. 사이즈는 제 사이즈보다 반업해서 265로 구매를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러닝화만 리뷰하다 보니까 좀 지겨워진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9월달에 사실 제가 생일이 있었어요. 생일이니까 저를 위한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선물로 운동화를 또 하나 사야지 라고 생각해서 나이키는 또 생일 쿠폰을 주니까 나이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원래 구매하려던 신발은 나이키 ACG의 마운틴 플라이 2를 살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줌 스트럭처 25죠. 그 신발을 살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제품을 쭉 훑어보다가 이 신발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신발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신발을 사는 순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신발을 신고 나면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신발을 사서 잘 리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그것 또한 일종의 리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신발을 살 때 사실 고민이 좀 되기는 했는데, 제품 설명에 딱 한 가지 문장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일상적인 페이스로 일상을 소화할 때도 들뜨지 않고 맞추는 듯이 어울립니다. 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건 저한테 이제 사라는 얘기죠. 일상생활과 일상 걷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신발이다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나이키를 한번 믿고 이번에도 한번 속아보자라는 느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색깔은 제가 일부러 베이지에 짙은 회색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샀고요. 네, 색깔의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요거 비슷한 느낌의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느낌이 좀 비슷하죠. 에어맥스 테라스케이프 90입니다. 일상 용도로 활용해서 신기에는 컬러감은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신발이 있었으니 그거는 제이크루 킬샷입니다. 느낌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놓으면 새 신발이니까 요렇게 놔야겠습니다. 요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느낌이 좀 얼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고요. 제이크루 킬샷이 좀 생각이 나서 구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신발이 굉장히 예쁘고 일상 용도로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걷기 운동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신지 않고 있는 신발인데, 요걸 조금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쿠션을 아직도 넣어서 신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거의 저는 신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발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면, 짐 같은 헬스장이라고 봐야겠죠. 실내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은 맞는 것 같고요. 야외 활동에 그렇게 적합할 것 같진 않지만 또 나이키에서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헬스장에서 많이 신는 신발로 대표적인 게 나이키는 이제 매트콘이 있잖아요. 매트콘은 여기가 굉장히 중족부가 단단해서 일상 걷기에 상당히 좀 힘든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매장 가서도 신어보긴 했거든요. 요거는 조금 편할 것 같긴 하고요. 비슷한 신발이 뭐가 있을까를 떠올려 보다가 또 의외로 헬스장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디다스 ADO 크레이지 트레인이라는 신발인데요. 요것도 리뷰 있으니까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구매한 지 좀 오래되기는 했고요. 설포가 한쪽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신고 벗기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 중족부에 이렇게 가드가 매트콘처럼 들어있어서 중족부를 잘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발등도 이렇게 잘 눌러줄 수 있는 이런 밴드까지 들어있어서 일상 용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신발. 특히 일반적인 보더블럭에서 걷기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요. 여기 이제 부스트 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겉에만 들어있고요. 안은 좀 바닥면도 평평하고 딱딱한 편이긴 합니다. 이 신발에 관한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에어줌 TR1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조금만 더 설명드려보면 여기에 단단한 플라스틱에 바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헬스장에서 무게치는 운동하실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는 안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신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부위별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은 약간 와플 아웃솔 느낌이고요. 아웃솔 느낌이고, 미드솔은 정확히 소재를 공개하지 않는데
약간 리액트 폼 같은 느낌의, 그거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의 물성을 가진 미드솔입니다. 생각보다 좀 단단한 편이기는 해요. 네, 이 정도의 물렁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운동할 수 있도록 아예 굉장히 두툼한 고무를 넣어놨고요. 이 신발이 얼마나 트레이닝에 좋을지 대략 짐작은 가기는 갑니다. 정말 단단하게 나온 신발인 것 같고, 사실 이거 제일 망설였던 부분인데 겉에 소재들이 인조 스웨이드예요. 때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오염이 쉽게 올 것 같은 소재라서 그걸 좀 망설이다가 그냥 지우개 들고 다니면서 신자 라는 생각으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포인트들도 좀 예상을 하고 구매를 한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등은 이 인조 스웨이드 하나만으로는 좀 고정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에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 비닐 느낌의 신발끈 고리가 추가로 만들어져서 발등을 잘 눌러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설포는 평이한 느낌이고요. 그냥 진짜 스니커즈 같은 느낌도 위쪽에서 보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게 나온 신발은 맞아요. 이쪽에 조금 볼드하고 바닥면이 미끄러지지 않게 다른 느낌으로 뒤축에 무게가 많이 실려있는, 네, 그런 느낌 빼고는 이 신발 굉장히 예쁘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인솔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오솔라이트로 되어 있는 인솔인데 이렇게 안에 테두리가 있고요. 제가 이걸 원래 떼어내면 안 되는데 강제로 제가 떼어냈거든요. 안에를 좀 보여드리려고. 에어줌 TR1이잖아요. 에어줌이 바닥에 들어있답니다. 네, 이런 스트로벨 보드가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에어줌 유닛이 쭉 앞쪽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에어줌 유닛이 이 안쪽까지 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보면 전장이 다 에어줌 스트로벨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걷기 운동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이 다이나믹 핏밴드라고 하는 명칭이 따로 있긴 있네요. 가피 앞부분에 토어박스 쪽에는 이중으로 이렇게 가드를 만들어서 코팅면을 붙여놨고요.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 것 같기는 하고요. 일상생활과 헬스장 그리고 간단한 야외 운동까지 가능한 신발이라고 하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실 신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100km 이상 걸어보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신고 일본에 갈 생각이라서 언박싱을 보시는 시점에선 이미 이 신발을 신고 일본에서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을 겁니다. 더 설명드리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실내 운동에 관련한 신발 카테고리에서 이번에 또다시 이런 신발이 나왔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제가 신은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키 에어줌 TR1을 신고 있습니다. 러닝화가 아닌 다른 신발을 되게 오랜만에 신어봐서 그런지 확실히 느낌이 좀 다릅니다. 러닝화처럼 착 붙는 느낌 확실히 없고요. 사이즈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나이키 신발답게 발볼이 좁습니다. 260 제 정 사이즈에서 반업하기를 잘한 것 같고요. 지금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딱 맞습니다. 한겨울까지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피가 인조 스웨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보온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천공이 많이 뚫려 있기는 하지만 통기성이 좋다 그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고요. 대신 좀 확실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힐 스트라이크로 땅을 짚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짚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네요. 무게 제가 재보니까 307g 나갑니다. 살짝 무겁기는 무겁습니다. 바닥면에 전장에 에어줌 스트로벨이 들어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큰 느낌은 일단 없고요. 좀 오래 걸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요 인조 스웨이드가 아무래도 이 메쉬 소재들의 신발보다는 확실히 부피감, 두께감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접힐 때 살짝 부자연스럽고 뻣뻣한 느낌은 듭니다. 그 뻣뻣한 느낌이 나중에 이제 많이 신다 보면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 개선이 좀 되기는 하겠지만 메쉬와는 확실히 약간은 불편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뒤축이 이제 이쪽 부분에요. 부피감이 여기서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뒤축의 느낌만으로는 약간 구두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커다란 신발을 신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확실히 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도 이쪽에서 많이 느껴져서 이 부분이 걷기 운동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진짜 옆에서 이 뒷부분 컬러만 가리고 보면 나이키 킬샷2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도 하네요. 그 정도로 색깔의 배색은 굉장히 잘 나온 신발이다. 간만에 러닝화가 아닌 스니커즈 같은 신발을 하나 샀다, 그렇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쿠션 평점표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신발을 배치하는 재미를 느끼고 나중에 신발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라이브러리화 하고 싶어서 하는 작업이니까 꼭 이 신발 하나에만 몰입해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신발을 설명드리면 요것과 비슷한 다른 신발들 리뷰도 찾아보시면서 제 컨텐츠의 재미를 조금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곱씹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신발의 참고 리뷰로 보실 만한 건 아디다스 ADO 크레이지 트레인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네, 그 신발과 느낌도 비슷하고 실제로 운동을 해보면 착화감도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일본에서 신발을 몇 켤레 줍줍해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하나 언박싱을 하면서 보여드리든가 그런 시간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꼭 한국에 없는 신발 구해서 한번 와볼게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본 잘 다녀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